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레이나의 굿모닝 팝스의 DJ 레이나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네이티브식 영어 표현을 하나 알아볼까요? S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er mouth.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일까요? 한국에서는 금수저 라는 말을 쓰지만 외국에서는 은수저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라는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in her mouth는 빼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같이 말해볼까요? Let's start. S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er mouth. 네, 정말 잘하셨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상위 1%의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바뀌는 교육 정책과 학습 방법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바뀌는 영어 교육 정책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의 핵심 이슈는 수능 및 교육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귀족적 사교육을 배제하기 위해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제도를 등장시켰으나 많은 사교육 및 학부모님들은 영어는 고1 전에 다 닦아놓고 나머지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때 시켜야 한다라고 또 확대 해석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영어 사교육을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집중하게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2018년 수능의 난이도를 보면 영어 과목이 확실히 높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단순한 영어 지식뿐만 아니라 글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높이 채점하고 있었으니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영어를 마스터해놓자라는 식의 교육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은 통과라고 말하는 것은 맞으나 그 실력이 대충 문법과 필수 단어를 외워놓은 그 수준의 훨씬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라는 말에 어머님들께서 절대로 솔깃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어를 이용한 국어 영역식의 학습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등학교까지 영어라는 언어의 문장 구조와 표현들을 최대한 폭넓게 듣고, 읽고, 쓰고, 말해본 다음 중학교까지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나 문단 전체의 해석법을 다져야 말 그대로 고등학교 진학 시에 영어를 꾸준히 적당한 수준으로 공부하면서 다른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능 영어는 영문을 이용한 글의 이해 능력이지 결코 문장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단순한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점, 패스와 페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방과 후 학습 중단 이슈는 방과 후 학습을 중단하고 3학년 교과 과정부터 해도 충분하다라는 교육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어머님들의 불안한 마음, 즉 우리 아이만 안 시키고 있다가 영포아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을 간과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꼭 일찍부터 시작해야만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도 스터디를 꾸준히 해서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들은 회화 실력이 아주 우수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와 우리 아이들은 다릅니다. 자아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시간이 나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친구들에게 공개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말로 국어를 듣고 말하기 시작한 지가 8년 이상이 되어가면 벌써 귀로 듣고 그것을 인지하고 또 조음기관을 이용해서 말하는 모든 활동이 한국어에 맞추어 굳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정책적으로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를 막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영어 소리 습득을 미루고 또 더디게 만드는 그런 방해물과 같은 불편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학부모님들께서
비싼 사교육을 찾아 나서게 되고 교육 정책을 믿고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를 처음 접하게 한 분들은 우리 아이가 영어 시간에 입도 뻥끗 못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 사실에 분노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곳곳에 영어 컨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영어의 수도꼭지를 일부러 틀어막고 3학년이 되어서야 갑자기 콸콸콸 틀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고가의 사교육은 부담이고 흔히들 말하는 오버라고 전 생각합니다만 매일매일 일정량의 재미있는 영어 컨텐츠를 아이에게 일찍부터 접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영어와 가장 가까운 교과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국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법에 심취한 분들은 수학이라고도 하시는데요. 정답은 바로 체육입니다. 테니스와 탁구를 예로 들면서 영어와의 관계를 설명해 볼게요. 테니스의 경우 한참 레슨 받고 연습하면 실력이 쑥쑥 오르지만 두어 달 쉬어버리면 실력이 제자리가 됩니다. 영어도 어학연수를 가거나 방학 때 집중 코스에서 공부를 하면 좀 느는 것 같지만 개학하고 다시 학교 교과목에 집중하게 되면 도루묵이 됩니다. 정말 비슷하죠?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선수를 목표로 훈련을 한 우리 아이들은 쉬었다가 다시 어른이 되어서 다시 테니스를 취미로 시작할 경우 남들보다 기본 자세가 훌륭합니다. 금방 감을 잡죠. 영어의 경우 유아 및 초저 시기에 소리를 제대로 발음하고 듣게끔 영어 환경에 노출시켜준 아이들의 경우에 영어에 대해서 훨씬 부담을 적게 느끼고 발음도 좋습니다. 이렇게 영어라는 것은 교과목이기 이전에 몸으로 체화하는 운동 같은 언어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좋고 공부가 아닌 일상 속 놀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특히 발음에 있어서만큼은 중요한 시기, 영어로는 critical period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유아기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도 영어 소리의 노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라는 것이 과목이나 학습이기 이전에 언어이고 삶의 수단이므로 난이도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들께서 꼭 인지하셔야 하는 부분은 영어라는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아이들에게 들을 거리 혹은 읽을 거리로 제시되는 컨텐츠의 난이도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는 것은 언어를 스폰지처럼 습득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이와 동시에 인지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고 배경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턱대고 영어 원서 읽기 등 아이들이 자칫 체하고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에 흥미를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놀이로 배우던 영어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영어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어렵고 딱딱한 책으로 학습하기보다는 노래와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을 활용해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많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일 시장에 있어. We are in the fruit market. 많은 과일들이 있어. There are many fruits. 들어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100을 들어야 30이라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듣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음성 파일을 수시로 틀어주세요. 또한 말할 기회가 많아야 합니다. 간단한 생활 영어는 부모님과 연습해보세요.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반복해서 아이와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영문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쉬운 영어로 된 스토리북을 많이 읽어주세요. 차츰차츰 아이 혼자 읽을 수 있도록 자신감도 꼭 키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어와 친구가 되도록 일찍부터 영어 학습 습관을 잡아주세요. 영어는 단기간에 실력을 쌓을 수 없는 어려운 과목일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은 이제 평생을 함께하는 상식과도 같은 기본 소양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서서히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학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바뀐 초등 3, 4학년 영어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80, 90년대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접했던 그 시절 교과서와는 너무 많이 다르죠? 표지부터 정말 예쁘네요. 내용도 알차고 정말 재미있게 바뀌었습니다. 단어와 문장을 암기하고 지문을 읽고 독해하던 주입식, 암기식 교과서가 아닌 생활 밀착형, 활동형 교과서네요. 영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뿜뿜 생기겠는걸요? 개정된 영어 교과서는 일상생활 속 에피소드를 통해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고 타 문화를 이해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쌓여서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올해부터 영어 교과에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는 것도 큰 특징인데요. 영어 학습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골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학습을 함께 진행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른 교육 정책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라는 언어는 아이의 미래를 폭넓게 만들어주는 창문과 같다는 것. 운동처럼 부담 없이 적은 양이라도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노출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